그러면 별의 진화와 원소의 생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빅뱅 후 한 4에서 7억 년 정도는 우주에 뭐밖에 없었냐면 수소와 헬륨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수소와 헬륨뿐만 아니라 다양한 물질들로 이루어져 있죠. 온 우주는. 그러면 수소와 헬륨 이외에 나머지 원소들은 어디서 왔을까요?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별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단원에서 뭘 배울 거냐면 별은 어떻게 진화를 하며 이 별의 진화 과정에서 어떤 원소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별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간략하게 상식을 좀 늘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를 뭐라 그러냐면 항성이라고 합니다. 단 한마디로는 별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별이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곧 배우겠지만 바로 핵융합 반응 때문이에요. 이 핵융합 반응은 뭐냐면 이 원자들의 핵이 융합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에너지가 방출이 됩니다. 이 방출된 에너지에 의해서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행성은 무엇이냐면 항성 주변을 공전하는 천체고 위성은 행성 주변을 공전하는 천체입니다. 자, 우리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 뭐예요? 그렇죠. 태양이죠. 자, 이렇게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 주변을 지구가 돌고 있죠? 그러니까 이 지구는 행성이에요. 그 다음에 이 지구 주변을 뭐가 돌고 있죠? 그렇죠. 달이 돌고 있죠. 그래서 달은 위성이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 다음에 만유인력의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만유인력의 법칙은 뭐냐면 만 가지 물질들, 있을 만 가지 물질들이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에요. 다른 말로 중력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복잡한 식이 있는데 이 식을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이 식이 의미하는 거 한번 알아보자는 겁니다. 자, 만유인력, 만 가지 물질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 만 가지 물질은 실제 만 개가 아니라 이 우주에 있는 전체 물질을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물질은 뭐를 물질이라고 하죠? 그렇죠. 질량을 가진 것들을 물질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자, 여기 보면 질량이 무거운 물체와 질량이 가벼운 물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량이 무거운 거를 라지 m이라고 하고 질량이 작은 거를 스몰 m이라고 할게요. 자, 질량을 가졌기 때문에 얘네 둘은 서로 잡아당깁니다. 그 다음에 이 R은 뭐냐면 이 두 물체 사이의 거리인데 이 물체 사이에 무게 중심이 있을 거예요. 질량 중심. 질량 중심 사이의 거리를 R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럼 볼게요. 질량이 라지 m인 물질과 질량이 스몰 m인 물질 사이의 거리가 스몰 r입니다. 그러면 둘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뉴턴이 잘 구해줬어요. 중력의 크기 F입니다. F 힘이죠? 포스의 약자. 자, F는 뭐라 그랬냐면 G 곱하기 라지 R의 제곱분의 스몰 R의 제곱분의 라지 M 곱하기 스몰 M입니다. 자, 얘 의미를 볼 거예요. 의미를. 자, 이 작용 반작용의 법칙으로 얘가 F의 힘으로 잡아당기면 얘도 F의 힘으로 서로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힘의 크기는 같아요. 자, 의미를 보도록 합시다. 자, 중력이에요. 자, 중력이 크려면 질량이 크면 중력도 커지겠죠. 그렇죠? 질량이 클수록 그래서 F가 커집니다. 그 다음에 R은 뭐예요? 분모에 있으니까 거리가 가까울수록 R이 작을수록 F는 커지겠죠? 그래서 이 식의 의미는 뭐냐면 물질의 질량이 클수록 그 다음에 거리가 가까울수록 중력의 크기는 커지고 이 질량을 가진 물질들은 서로 잡아당겨서 가까이 하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여기 G는 뭐냐면 중력 상수라고 하는데 상수는 변하지 않는 숫자예요. 어떤 숫자. 그렇기 때문에 이 중력 상수는 F에 영향을 주지 않고 이 중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는 거리와 질량들입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 얘는 그냥 이해 정도만 하고 이 별이 어떻게 탄생을 했는지 진화 과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별의 탄생 과정이에요. 자, 별은 어디서 탄생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성간 물질이 있습니다. 별성자의 사이 간자인데 이 별과 별 사이에 여러 가지 물질들이 뭉쳐 있는 게 있어요. 별과 별 사이에 수소 혹은 헬륨 기체,
그 다음에 먼지나 티끌 등이 있는 것들을 이 성감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엔 보면은 얘네들 다 물질이죠. 자, 물질이라 함은 결국 질량을 가진 건데, 그래서 질량을 가졌기 때문에 서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축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특징은 뭐냐면 이 성감 물질은 온도는 좀 낮아야 되고 밀도는 높아야 됩니다. 왜 온도가 낮아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별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물질들이 모여야 됩니다. 별의 탄생 과정을 이해하면 왜 물질들이 모여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될 거예요. 자, 일단 저온이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온도가 너무 높으면 이 물질들의 활동성이 너무 커집니다. 그래서 중력을 이기고 달아나 버려요. 우리 이거 비슷한 거 어디서 들었죠? 그렇죠. 원자 핵과 전자가 결합할 때 들었었죠. 이처럼 온도가 높으면 서로 뭉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으면 기체 분자들의 운동이 커지기 때문에 중력을 이기고 달아납니다. 그래서 뭉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성간 물질은 저온이어야 별이 탄생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밀도는 왜 높아야 되냐면 밀도가 높다는 얘기는 일정 부피 안에 많은 질량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질량이 많으면 중력도 커지겠죠. 됐나요? 자, 그래서 저온일 때 분자 요런 수소, 헬륨, 기체, 먼지, 티끌 등 다양한 물질들이 저온일 때 분자 운동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기체는 중력에 의해 밀도가 높은 곳으로 몰리게 됩니다. 결국엔 한 곳으로 몰린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듣나요? 자, 몰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얘네들이 각각 흩어져 있고 질량도 다 다르기 때문에 몰릴 때 이렇게 회전해서 몰리게 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원시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원시적인 별인데 자, 중력 수축으로 인해서 내부 온도가 상승합니다. 자, 중력 수축은 그냥 중력에 의해서 물질들이 가운데로 모이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물질들 전체를 보게 되면 수축을 하려고 하는 거겠죠? 됐나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온도가 상승하게 됩니다. 왜 온도가 상승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중력에 의해서 물질들이 모이게 되면 왜 온도가 상승할까? 자, 성간 물질이 중력에 의해 내부의 어떤 한 점으로 모입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물질의 위치 에너지들이 열 에너지로 전환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추가로 서로 물질들이 부딪히겠죠? 그러면 마찰이 발생하기 때문에 또 열도 발생하게 됩니다. 자, 요 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으면 여기부터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중력에 의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런 현상들을 물질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전환이 돼서 온도가 높아지는데 이런 에너지를 그냥 중력 수축 에너지라고 합니다. 중력의 수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라고 쉽게 이해해주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중력에 의해 수축이 일어나게 되면 온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위치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 중심 온도, 중심 온도를 높입니다. 왜냐면 물질들이 중심에 많이 모여 있겠죠? 그러니까 중심의 온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부는 외부로 방출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부의 온도가 상승하게 되고 이 상승한 온도 때문에 밝게 보이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면 아직 핵융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됐나요? 핵융합은 일어나지 않지만 외부로 방출되는 에너지 때문에 밝게 보이는데 이런 상태를 뭐라 그러냐면 원시별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들이 원시별과 별을 구분해야 되는데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은 핵융합이 일어나는지 일어나지 않는지입니다. 그래서 별과 원시별을 구분할 때는 핵융합의 융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핵융합이 일어나야 우리는 별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자, 성간물질이 모이면서 중력에 의해서 수축하게 되는데 수축하게 되면 온도가 상승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내부 온도가 상승하게 돼서 밝게 보이게 되는데 이런 상태를 원시별이라고 해요. 이 상태는 아직 핵융합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됐나요? 그러면 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성간물질이 모여서 원시별이 되고 원시별이 더 수축을 하게 되면 드디어 별이 되게 됩니다. 자, 별 어떻게 핵융합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중력 수축으로 인해 중심의 온도가 계속 상승합니다. 맞나요? 중심부에는 물질이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중심 온도가 계속 상승합니다. 그러다가 중심 온도가 대략 얼마 정도 되냐면 1000만 켈빈 정도가 되면 뭐가 융합을 하냐면 수소가 핵 융합 반응을 일으킵니다. 자, 원자에 핵이 융합하려면 굉장히 높은 온도가 필요해요. 그런데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려면 최소 1000만 켈빈 정도 온도가 돼야 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래서 중심 온도가 1000만 켈빈이 되었을 때 드디어 수소 원자들이 융합하는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난 순간이니까 이때부터는 우리가 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왜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났을 때 많은 양의 에너지가 발생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수소는 4개가 융합해가지고 1개의 헬륨이 됩니다. 그래서 4개의 수소가 하나의 헬륨이 되는 과정을 수소핵 융합 반응이라고 해요. 그럼 얘를 좀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자, 수소 원자핵을 나타냈습니다. 양성자 1개씩으로 되어 있고 이게 4개니까 4개의 수소 원자가 자 서로 부딪혀가지고 융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뭐 융합 이런 과정을 통해가지고 뭐가 되냐면 헬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 원자핵 4개가 모여가지고 헬륨 원자핵이 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볼게요. 자, 1000만 켈빈이 되면 4개의 수소 원자핵이 모여가지고 1개의 헬륨 원자핵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4개의 수소가 하나의 헬륨이 된다. 그래서 수소 원자핵 4개가 융합해 하나의 헬륨 원자핵이 되는데 질량이 조금 달라집니다. 신기하죠? 4개가 융합해서 하나가 됐는데 질량이 달라집니다. 이거 질량은 안 외워도 돼요. 자, 4개의 수소의 총 질량을 합치면 4.032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의 헬륨은 4.003이에요. 그럼 나머지 대략 한 0.3, 0.03 정도의 질량은 어디로 갔을까요? 신기하죠? 이렇게 밀가루 반죽 4개가 있어서 하나가 됐으면 이 4개의 합과 하나의 합이 같아야겠죠. 그런데 질량이 작아집니다. 하나의 헬륨이 되면서. 그러면 이 질량이 사라졌죠? 질량은 과연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자, 이거를 누가 얘기했냐면 아인슈타인이 얘기했습니다. 요 식도 안 외워도 돼요. 그런데 식의 의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E는 mc 제곱입니다. 많이 들어봤죠? 자, E는 에너지예요. 그 다음에 m은 질량, 그 다음에 c는 빛의 속도입니다. 자, 이거 식 안 외워도 돼요. 대신에 의미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에너지가 질량과 빛의 속도의 제곱과 같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에너지가 질량으로 전환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 이 질량이 에너지로 전환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자, 그래서 질량은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고 에너지는 질량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라진 질량에 어디로 갔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질량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라진 질량이 뭐가 되냐면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이 에너지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핵이 융합하면서 나오는 에너지라고 해가지고 핵융합 에너지라고 합니다. 됐나요? 그래서 핵이 융합할 때 에너지가 나오는 이유는 질량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됐나요? 자, 그래서 이 수소 핵 융합 반응을 통해 가지고 드디어 에너지를 스스로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별이라고 하고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이 핵 융합으로 인해서 생긴 힘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여기 이렇게 별이 있습니다. 됐나요? 자, 수소핵 융합 반응으로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그래서 이 방출되는 에너지로 인해서 별은 팽창하려고 해요. 이 팽창하려는 힘을 내부에서 생기는 압력이다 해가지고 내부 압력이라고 합니다. 자, 내부에서 에너지가 생기니까 얘에 의해서 별이 팽창하려고 해요. 바깥으로. 이런 것들을 내부 압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 물질이 있음을 잊으면 안 돼요. 자, 물질에 의해서 항상 중력이 있습니다. 자, 중력은 어떻게 하려는 힘이죠? 그렇죠. 수축하려는 힘입니다. 그러면 하나의 별에 방향이 다른 2가지 힘이 생겼습니다. 보게 되면 내부 압력에 의해서
별이 팽창하려는 힘, 그 다음에 중력에 의해서 별이 수축하려는 힘, 이 두 가지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자, 별은 중력으로 인해 수축하려는 힘, 그 다음에 핵융합으로 인해 팽창하려는 두 가지 힘을 갖습니다. 이 팽창하려는 힘이 바로 내부 압력이죠. 그런데 이 두 힘의 크기가 같습니다. 자, 서로 반대 방향의 힘이 작용하는데 크기가 같아요. 그럼 모양이 변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 두 힘의 크기가 같아 평형을 유지하며 별의 크기가 일정한 상태로 유지가 되는데, 이 상태로 별의 일생의 대부분을 지내요. 대략 한 90% 정도를 이 별의 크기가 변하지 않는 상태로 보냅니다. 그래서 뭐 교과서마다 용어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선생님은 일단 용어를 설명하도록 할게요. 왜냐면 용어는 안 나오지만 이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이런 상태를 뭐라 그러냐면 주계열성이라고 합니다. 주로 이런 상태로 지낸다는 얘기예요. 대략 별의 일생 중에 90% 정도를 별의 크기가 일정한 상태로 지내는데, 이 상태를 뭐라 그러냐면 주로 이런 계열에 있는 별이다 해가지고 주계열성이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주계열성 이후에 별은 어떻게 진화를 하며 그 진화 과정 속에 어떤 원소들이 만들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별은 질량에 따라서 진화 과정이 다릅니다. 성간 물질이 모여가지고 결국에는 별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계열성이 됐는데, 질량이 태양 정도로 질량이 작은 별과 질량이 태양보다 큰 별, 다른 말로 질량이 큰 별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개의 진화 과정이 다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용어들은 교과서에서 나오거나 아니면 학교 선생님이 가르치시면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성간물질이 모여가지고 질량이 태양 정도로 작은 별이 됐습니다. 자, 이 별은 적색거성, 그 다음 행성상 성운, 그 다음 백색 외성 순으로 진화 과정을 거치고, 질량이 큰 별, 태양보다 큰 별은 적색 초거성, 그 다음에 초신성 폭발 이후에 중성자 별이 되거나 블랙홀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진화가 되는지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량이 태양 정도로 작은 별이에요. 주계열성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주계열성, 이미 별이니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별의 일단 주변부가 아니라 물질이 많이 모여있는 이 중심부가 온도가 높기 때문에 여기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죠. 자, 그래서 주계열성 중심부에서 누구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냐면 수소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이 만들어지냐,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헬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심에 있는 수소가 무한한가요? 무한하지 않겠죠. 그럼 어느 순간에는 중심부의 수소가 고갈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중심부에 수소가 없기 때문에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중심부의 내부 압력, 즉 중심부에서 핵융합 반응으로 별을 팽창시키려는 힘이 사라지겠죠. 중심부가. 그럼 뭐만 남아요? 수축하려는 중력만 남습니다. 그래서 중력만 있으므로 수축을 하게 돼요. 선생님이 수축하면 온도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그렇죠. 온도가 상승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주계열성 중심부에서 수소가 고갈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중심부의 내부 압력이 사라져가지고 중력만 존재해서 수축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온도가 상승하게 돼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 요 온도가 상승할 때 주변부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중심부의 온도 상승으로 주변부의 온도가 상승하게 됩니다. 내부가 뜨거워지니까 여기 겉부분도 뜨거워지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이 겉부분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아직 온도가 낮아가지고 융합하지 않았던 수소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중심부의 온도가 중력 수축에 의해서 올라가면 이 주변부도 온도가 올라가겠죠.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래서 주변부의 수소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드디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이 4개의 수소가 하나의 헬륨이 되면서 에너지를 방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변부가 어떻게 돼요? 내부 압력이 생기니까 별이 팽창을 하겠죠. 됐나요? 그래서 수소의 핵융합 반응으로 내부 압력이 생기고 별의 부피가 증가하게 됩니다. 자, 이럴 때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 별의 표면 온도가 커지기 전보다 하강하게 돼요. 그럴 때 온도가 낮으면 이제 적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자, 여러분 이렇게 플래시가 있어요. 플래시에 빛을 이렇게 쏴줍니다. 자, 플래시에서 나오는 빛 에너지의 양은 일정하겠죠. 자, 그런데 플래시랑 가까운 곳의 면적과 플래시가 먼 곳의 면적이 있어요. 자, 이 플래시에서 나오는 이 에너지의 양은 일정한데 같은 에너지로 A는 더 좁은 곳을 비추고 있고 B는 더 넓은 곳으로 비추고 있죠. 그러면 어디가 훨씬 더 밝을까요? 그렇죠. 가까이. 우리가 플래시가 먼 것보다 가까이 가면 눈이 부시잖아요. 왜냐하면 눈동자에 더 많은 에너지가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자, 볼게요. 이 A에 일정한 면적이 있고 그 다음에 B에도 일정한 면적이 있어요. 이 일정한 면적 안에 들어오는 에너지의 양은 누가 더 많아요? 그렇죠. A가 훨씬 더 많습니다. 같은 양의 에너지를 더 좁은 곳에 비춰주니까. 자, 얘를 별이라고 해봅시다. 자, 별이 이렇게 있었는데 팽창을 했어요. 그런데 별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일정합니다. 자, 그럴 때 별이 팽창하게 되면 별이 여기 이 팽창한 이 껍질 부분이 온도가 낮아지겠죠. 됐나요? 그래서 별의 지표 온도가 하강해서 적색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주결성보다 엄청 커져요. 그래서 적색의 큰 별 해가지고 적색 거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적색 거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적색 거성이 됐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별의 중심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별의 중심부는 헬륨이 있었고 이 수축을 하면서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었어요. 자, 중심부는 중력으로 인해 수축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온도가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까지 융합할 수 있냐면 헬륨이 융합해가지고 탄소까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됐나요? 그래가지고 이 헬륨 핵 융합 반응으로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어요. 됐죠? 그러면 이 적색 거성의 별의 이 중심부 말고 이 가장자리를 한번 볼게요. 자, 내부에서 다시 온도가 높아져가지고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습니다. 내부의 온도가 높아지겠죠? 자, 그럼 여기에 차례대로 헬륨과 수소층이 있을 거예요. 여기는 이미 수소가 4개의 수소가 융합해가지고 하나의 헬륨이 된 거고, 요 바깥 부분은 아직 온도가 낮아가지고 융합하지 않은 수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헬륨과 수소층이 차례대로 가열이 되겠죠. 중심부의 온도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별이 어떻게 되냐. 이 헬륨과 수소층이 차례로 가열되면서 여기가 뜨거워집니다. 그러니까 별이 다시 더 팽창을 하는 거예요. 적색 거성이 팽창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주변부는 팽창한 나머지 별과 굉장히 멀리 떨어지게 돼요. 흩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행성상 성운이라고 하고 이 중심부는 계속 수축을 합니다. 그래서 중심부는 헬륨이 또 고갈이 되겠죠. 그래서 중력에 의해 수축만 합니다. 그래서 뭐가 되냐면 백색 외성이 돼요. 질량이 많지 않은 별이었기 때문에 헬륨이 융합해가지고 탄소까지는 되지만 이 탄소가 더 융합할 수 있을 정도로 질량이 많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질량이 많아야 수축이 커지고 그래야 온도가 올라가서 더 무거운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질량이 태양 정도로 작은 별은 질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수축해서 온도가 크게 올라가지 않아서 뭐만 만들어지냐면 중심부에 탄소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됐나요? 자, 중심부는 이렇게 해서 백색 외성이 되고 주변부는 팽창을 합니다. 그래서 성운처럼 되어서 얘를 행성상 성운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행성상 생운이 되면 백색 외성만 남게 되는데 얘가 나중에 흩어지게 되면 우리 눈에는 이제 백색 외성만 보이겠죠. 여기까지 됐나요? 이렇게 백색이라고 하면 적색보다는 온도가 높은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질량이 태양보다 더 큰 별은 어떻게 진화를 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일단 단계는 이렇습니다. 주계열성에서 적색 거성보다 어마어마하게 큰 초거성이 되고 그 다음에 초신성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질량이 크지만 블랙홀이 될 만큼 크지 않으면 중성자 별이 되고 질량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는 블랙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질량이 태양보다 큰 별도 주기혈성까지는 같은 단계를 가집니다. 그런데 특징은 뭐냐면 질량이 매우 많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물질이 매우 많다는 얘기고, 그래서 더 온도가 높이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더 크게 팽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뭐 적색 초거성 혹은 그냥 초거성이라고 합니다. 적색 거성보다 어마어마하게 큰 거, 이런 것들을 초거성이라고 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교과서에 용어가 없거나 선생님이 설명하지 않으면 용어는 몰라도 되지만 교과서에 나와 있으면 꼭 알아야 돼요. 자, 초거성 단계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중심부에 탄소가 생성된 후에도 별에 이렇게 중심부가 있겠죠? 이 중심부에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은 탄소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 질량이 어마어마하게 큰 별은 중심부에 탄소가 생성된 후에도 중력 수축에 의해서 온도가 계속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탄소가 또 융합하는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수소, 헬륨, 그 다음에 탄소 이렇게 더합니다. 어때요? 온도가 더 높을수록 더 무거운 물질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얘는 양성자 1개, 얘는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탄소는 심지어 양성자가 6개입니다. 중성자도 한 6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더 무거운 물질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더 높은 온도가 필요한데 그 이유는 잠시 후에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 초거성의 중심부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탄소가 생성된 후에도 이 중심 온도가 계속 높아져서 이 탄소가 융합하는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탄소보다 더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부에 뭐까지 만들어지냐? 철까지 만들어집니다. 별에서는 뭐까지만 만들어지냐면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철까지만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수소에서 헬륨에서 탄소에서 철까지 만들어집니다. 중심부에서. 됐나요? 자, 왜 이 별에서는 철까지만 만들어지냐면 그냥 철의 핵이 가장 안정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철까지만 만들어지고 뭐 왜 핵이 가장 안정하냐? 뭐 이런 것들은 몰라도 되는데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핵의 결합 에너지가 제일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이 궁금하다. 그러면 화학 1과 2를 들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초거성 단계에서는 어디까지 가냐면 철이 만들어진 후에 핵 융합이 중단됩니다. 그러면 드디어 이 융합이 중단되니까 바깥으로 팽창하려는 내부 압력은 사라지고 수축하려는 중력만 남아가지고 중심부가 수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중심부가 계속 수축을 합니다. 그럼 수축을 하다 견디지 못해가지고 별이 드디어 폭발합니다. 뻥! 별의 죽음이에요. 얘를 뭐라 그러냐면 신성 혹은 뭐 초신성이라고 하는데 교과서에서는 주로 초신성이라고 하니까 이 초신성을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자, 이 한자를 보면은 뭐 신성이에요. 새로운 별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는데 이게 왜 별의 죽음인데 새로운 별이라고 불렀냐면, 자, 우리가 지구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밤하늘에 반짝해요. 그럼 얘가 별의 폭발로 인해서 별이 죽어가지고 터지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별이 생긴 건지 모르겠죠? 그런데 사람들 입장에서는 별의 죽음은 사실 인지하기 쉽지 않은데 밤하늘에 갑자기 반짝거리면서 뭐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뭔가 새로운 별이 생겼구나 라고 인지를 하겠죠? 그래서 그때 붙여진 이름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별이라고 이름을 붙여졌지만 사실은 별의 죽음으로 인해서 나오는 폭발입니다. 그 폭발을 보고 우리는 별이 생긴 줄 안 거예요. 사실은 폭발이 아니고 별의 죽음입니다. 자, 초신성 폭발이 일어날 때 별의 내부에서 만들어질 수 없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철보다 훨씬 더 무거운 원소들을 만들어질 수 있는 온도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신성 폭발이 일어날 때 에너지가 발생하게 되고
별의 내부에선 철까지밖에 못 만들어지는데 별의 내부에서 만들어질 수 없었던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 뭐 금, 납, 우라늄 등이 만들어지고 얘네들이 별이 터지면서 우주에 공급이 돼가지고 오랜 시간이 흘러서 우리 몸속까지 들어와서 이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로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됐나요? 이 우주와 지구가. 자, 그 다음에 어떤 단계를 거치냐면 초신성 폭발 후에 질량이 조금 덜 나가는 애는 이제 중성자 별이 됩니다. 그런데 질량이 어마어마하게 큰 애가 있어요. 그럼 걔네들은 블랙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그러면 이 질량이 다른 두 가지 별의 진화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정리해서. 자, 별의 내부 구조입니다. 자, 우린 두 가지 루트를 배웠어요.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과 질량이 태양보다 큰 별입니다. 자,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거는 중심부에 탄소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심부에는 탄소, 그 다음에 헬륨층, 그 다음 수소층입니다. 이 그림은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미래인 기준으로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질량이 태양보다 큰 별은 어떻게 되냐면 내부에서 뭐까지 만들어져요? 철까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규소, 산소, 탄소, 질소, 헬륨, 수소층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이 두 개의 그림 잘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일 것 같고,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설명했는데 더 무거운 원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더 높은 온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과학적으로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원자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핵은 플러스 성질을 띱니다. 그런데 이 플러스 성질을 띤 애들은 서로 잡아당겨 밀어내요. 그렇죠. 서로 밀어냅니다. 그런데 핵융합은 뭐예요? 얘들을 강제로 붙여야 돼요. 됐죠? 자, 볼게요. 핵과 핵은 플러스 성질이어가지고 서로 밀어내는 힘, 척력이 작용합니다. 그런데 핵융합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핵과 핵이 충돌을 해야 돼요. 그런데 척력이 작용하므로 어떻게 돼요? 이 충돌하기가 쉽지 않겠죠. 근데 언제 충돌이 일어나냐면 이 핵들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다가 이 운동하는 힘 때문에 어느 순간 얘네들이 부딪히게 됩니다. 그럴 때 융합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핵들이 빠르게 운동해야지만 이 서로 밀어내는 척력을 이기고 충돌할 수 있습니다. 이 충돌을 해야지 핵융합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핵들이 빠르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높은 온도가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런데 무거운 원소들일수록 핵의 양성자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플러스가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더 빠른 움직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더 높은 온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더 높은 온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별의 질량이 커야 됩니다. 왜냐면 별의 질량이 커야지만 물질이 많아가지고 중력 수축이 커져서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질량이 큰 별이 무거운 원소를 만듭니다. 그래서 질량이 작은 별은 중심에 탄소까지만 만드는데 질량이 큰 별은 철까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 앞에서는 이제 별의 탄생 과정, 진화 과정, 그에 따른 원소의 생성 과정을 배웠는데 이제 우리는 태양계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태양계입니다. 자, 태양계는 초신성 폭발이 일어난 후에 만들어졌어요. 요 잔해들로. 왜냐면 우리 태양계를 보게 되면 철보다 훨씬 더 무거운 니켈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 니켈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그렇죠. 초신성 폭발이 먼저 일어났어야 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초신성 폭발로 인해서 잔해가 있습니다. 이 잔해들이 뭐 이렇게 먼지처럼 모여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성운이라고 하는데 이 성운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별이 구름처럼 모여 있는 것도 성운이라고 하고 이 말머리 성운처럼 뭐 먼지가 이렇게 많이 모여 있고 물질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들도 성운이라고도 하죠. 자, 아무튼 이 초신성의 잔해로 이루어진 우주의 구름같이 먼지들이 모여 있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 태양계가 만들어졌다고 해가지고 그냥 이 성운을 그냥 태양계가 만들어진 성운 해가지고 태양계 성운이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그냥 물질들이 많이 뭉쳐있던 거예요. 자, 물질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죠. 중력 수축이 일어나죠. 그런데 질량 중심이 수축하려는 이 질량 중심이 물질이 굉장히 많고 질량이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수축을 하냐면 회전하면서 수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초신성 잔해가 태양계 성운을 이루게 되고, 그래서 이 수축과 회전을 하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원시 원반과 원시 태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는 원시 태양이 만들어지고 이 주변에는 이 물질들이 이 태양을 주변으로 공전을 하고 있던 거예요. 됐죠? 그러면 이 주변부에 있는 물질들도 서로 자기네끼리 뭉치겠죠? 그래서 가운데는 태양이 형성이 되고 주변에는 행성들이 존재합니다. 작은 행성 물질들. 여기까지 듣나요? 자, 그래서 미행성체가 이렇게 돌고 있어요. 자, 그러다가 원시행성과 원시 태양계가 만들어지는데 이런 미행성체들도 서로 자기네들끼리 뭉칩니다. 그래서 원시행성이 만들어져가지고 원시 태양계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얘네들은 같이 원시 원반에 의해서 계속 돌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태양의 자전 방향과 행성들의 공전 방향이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태양의 자전 방향과 그 다음에 이 행성들의 이 공전 방향이 같죠. 네, 됐나요? 자, 여기까지가 아마 태양계 형성이고 선생님 교과서는 요 정도밖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혹시 학교 선생님이 더 자세히 가르치시면 그걸로 더 필기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을 보도록 합시다. 태양계는 만들어졌는데 이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구형 행성. 자, 태양에서 가까운 곳은 온도가 높아가지고 녹는 점이 높고 무거운 철과 니켈, 규산염으로 이루어진 미행성체가 형성이 됩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태양이랑 가까운 곳은 온도가 굉장히 높겠죠. 자, 예를 들어서 얼음에 녹는 점은 100도씨입니다. 아니, 얼음에 끓는 점. 얼음에 녹는 점 다시 할게요. 자, 얼음이 녹는 점은 0도씨입니다. 그래서 얼음이 0도씨가 되면 물로 변하죠. 그런데 이 소금에 녹는 점은 한 2000도씨 된다고 해봅시다. 그렇죠? 그러면 녹는 점이 누가 높아요? 얼음보다는 요 소금이 훨씬 더 높겠죠. 그쵸?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온도가 100도씨라고 합시다. 그러면 100도씨일 때 물은 그렇죠. 고체는 아니겠죠. 액체나 기체 정도 될 거고. 그런데 소금을 봅시다. 100도씨예요. 그런데 고체 소금이 녹아가지고 액체 소금이 될 때에는 2000도씨가 필요합니다. 그럼 100도씨일 때는 그렇죠. 고체인 상태겠죠. 자, 그래서 이 말이에요. 온도가 높아가지고 녹는 점이 높고 무거운 철과 니켈, 규산염으로 이루어진 미행성체는 이 태양 주변에 주로 존재하게 됩니다. 왜냐면 녹는 점, 액체로 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녹는 점이 높아가지고 태양 주변에서도. 그 다음에 무거우니까 멀리 못 도망갑니다. 태양에서. 됐죠? 자, 그래서 이런 물질로 이루어진 미행성체가 형성되어 암석으로 이루어진 지구형 행성이 만들어지고 수금지화가 지구형 행성이죠. 그 다음에 태양에서 먼 곳은 가벼운 물질들이 있겠죠. 그래서 온도가 낮아가지고 얼음, 메테인 등으로 이루어진 미행성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온도가 낮기 때문에 이 얼음과 메테인 등은 녹는 점이 낮아요. 그래가지고 온도가 낮기 때문에 이렇게 고체 상태로 좀 존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얼음과 메테인 등으로 이루어진 미행성체가 형성이 되고 이 주변으로 이 수소와 헬륨 같은 가벼운 기체들 끌어당겨가지고 목성형 행성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목성형 행성은 목토천해가 있죠. 자, 얘네들을 구분한 표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크기와 질량은 굉장히 지구의 행성이 작습니다. 지구가 요만하다면 목성은 요만해요. 그리고 목성 행성 매우 큽니다. 자, 밀도는 뭐라 그랬죠? 부피분의 질량입니다. 그렇죠?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지구형 행성은 쇠구슬 같은 느낌이고 목성형 행성은 풍선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면 같은 부피의 질량이 훨씬 더 지구형 행성이 많겠죠? 그래서 밀도는 지구형 행성이 큽니다. 그리고 목성형 행성은 지구형 행성보다는 밀도가 작아요. 됐죠? 그 다음 자전 속도. 지구형 행성은 느리지만 목성형 행성은 빠릅니다. 그 다음에 가끔 편평도라는 걸 설명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신데 이건 뭐냐면 얼마나 납작하냐 이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자, 동글동글하죠. 완전 구체입니다. 이런 것들은 평평도가 작다 그래요. 그런데 얘는 납작하게 생겼죠. 얘네들은 이 납작한 정도, 즉 편평도가 크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목성의 행성은 대부분 기체로 이루어져 있으며 굉장히 빠르게 이 자전을 하기 때문에 주변부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는 태양계 형성과 이 지구형 행성, 목성의 행성 알아봤고, 이제는 지구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지구는 어떤 과정을 거쳤냐면, 미행성이 충돌이 되고, 마그마의 바다, 핵과 멘틀이 분리되고, 원시지가 형성이 되고, 원시 바다 형성, 원시 대기가 형성이 되는 순서로 됐어요. 한번 볼게요. 자, 미행성들이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럼 충돌을 하게 되면 열이 발생하겠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온실 효과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책도 있어요. 자, 봅시다. 충돌로 인해 열을 발생합니다. 그럼 당연히 온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면 어때요? 미행성들을 이루고 있던 물질들이 녹습니다. 그래서 붉은 마그마로 된 지구예요. 약간 액체 상태의 지구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의 지구를 뭐라 그러냐면 마그마의 바다라고 해요. 자, 액체 상태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무거운 철과 니켈은 중심부로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철과 니켈이 지구의 중심부로 가라앉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가벼운 산소와 규소는 나머지 것들은 이렇게 멘트를 이루게 됩니다. 이 부분이 멘트이겠죠. 그래서 마그마의 바다, 즉 액체 상태니까 철과 니켈은 무거워서 중심부로 가라앉고 산소와 규소는 가라앉지 못해가지고 멘트를 이루면서 핵과 멘틀이 분리가 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 이제 조금씩 식어가기 시작하는데, 자, 내부부터 식을까요? 겉부터 식을까요? 그렇죠. 우주의 온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가지고 겉부분부터 식어요. 그래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원시 지각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원시 지각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지각이 만들어진 뒤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수증기가 비가 돼서 내립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지각이라고 하면 수증기가 비가 돼서 내려요. 그럼 뭐가 만들어져요? 바다가 만들어지겠죠. 이때 생긴 바다를 원시 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증기가 비가 돼서 내리면서 원시 바다가 만들어지게 돼요. 자, 원시 바다가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원시 바다가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육지도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육지와 바다의 변화로 대기가 생기고 이 대기가 지구를 덮습니다. 그래서 원시적인 대기가 만들어지면서 이런 형태의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대기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원시 대기의 성분은 지금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보게 되면 이렇게 지각이 만들어지고 핵이 있고 멘틀이 있고 그 다음에 대기가 덮기 시작했어요. 자, 이 과정이 지구가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